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샘의 허윤규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상속예금을 어떻게 인출해야 하는지, 나아가서 은행이 지급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어떤 절차로 사안을 해결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상속예금의 처리와 관련한 두 번째 시간으로 망인의 상속예금을 어떤 특정 상속인이 부당 인출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략 상속예금의 인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문제가 되는 인출은 무엇인지, 권한 없는 사람이 부당 인출했을 때 그 형사적 책임의 내용은 무엇인지, 또 부당 인출한 상속예금을 진정한 권리자가 어떻게 청구하고 청산받을 수 있는지 그 민사적 구제 방법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예금을 인출할 때 그 기타 유의할 사항까지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예금의 인출 권한과 관련해서 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망인이 살아계실 때에는 피상속인, 즉 망인에게 인출 권한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상속이 개시되면 그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분대로 그 권리가 자동으로 기속되고, 그 지분 내에서는 당연히 상속인 1인이 은행에 예금 지급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 점 말씀드렸고, 그리고 실무는 이와 다르다는 점 이미 지난 시간에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 문제가 되는 부당 인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망인이 사망하시기 전에 망인의 의사에 반해서 특정 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피상속인이 고령이거나 치매 등으로 의사 능력이나 재산관리 능력이 없으신 상태에서 그 망인의 공인인증서나 카드 도장 등을 이용해서 인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보통은 망인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께서 여러가지 사유로 이런 방식으로 인출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피상속인의 병원비나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겠죠. 그러나 그 예금을 특정 자녀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망인이 사망하신 이후, 그리고 사망신고를 하기 전, 사망신고는 한 달 내에 하게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해서 그 사이에 마찬가지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망인의 공인인증서, 카드 등을 이용해서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사망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상속예금은 모든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 지분대로 분할이 되었는데, 그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예금 전액을 인출하게 되면 그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사례가 그 부당 인출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부당 인출과 관련해서 우선 부당 인출자의 형사 책임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상속 개시 전에 거액을 인출하거나 사망 후 사망신고 전에 본인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해서 인출하는 행위 모두 원칙적으로는 타인 재산을 무단 인출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횡령이나 또는 그 과정에서 사무소 위조 등의 형사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인출한 예금을 망인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에 정당하게 사용했거나 사망 후에 장례 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형사 책임, 그 형사범의 고의가 이제 부정이 돼서 이런 경우에는 형사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망인을 위해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반드시 구비하셔야 그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만약에 이제 이와 같이 부당 인출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이 된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그 부당 인출자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거나 정산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개시 그 전후로 해서 상속인 중 1인이 그 망인의 의사에 반해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그 상속재산 분할 방법과 관련해서 각급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우선은 망인의 사망을 전후로 해서 무단 인출된 예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내지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 청구와 같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가정법원의 2016년 1월 29일자 2013 느압 1 심판 사례인데요. 그 외에 또 한 가지는 상속개시 후의 인출금에 대한 사례인데요. 그 상속개시 후 인출금은 그 자체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대상 재산으로 봐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한 뒤에 그 분할 방법을 결정할 때 현금을 인출해간 상속인이 해당 금원만큼을 먼저 상속분으로 받아간 것으로 보고, 즉 상속분을 미리 빼간 것으로 보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 구체적 상속분과의 차액을 정상금으로 지급하라는 방법으로 결정한 서울가정법원 2014 느압
30151 심판 사례가 있습니다. 전자는 민사소송에 의한 것이고 후자는 가정법원의 그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 의한 것인데요. 먼저 그 전자의 사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상속회복 청구로 해결한 사례는 그 무단 인출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즉 인출행위 자체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이에 대한 다툼은 이른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기 때문에 일반 원칙에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아닌 그 성결 문제로서 민사소송에서 먼저 다투고 오라는 그 판시인 것으로 보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상속재산임이 확정된 후 확실한 것임이 전제된 후에 그 재산을 서로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이냐를 결정하는 절차인데, 서로가 누구는 인출한 적이 없다, 상대는 네가 인출해 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 인출 자체가 불분명할 때 그 문제는 그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아닌 민사소송에서 미리 다투고 확정을 지어서 가정법원으로 오라는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사례, 즉 상속 개시 후 예금 인출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금이 피상속인의 재산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돌아가실 당시에는 피상속인 계좌에 있었는데 다만 사망 신고 전에 인출한 사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임이 분명해서 따로 민사 판결을 거칠 필요 없이 그냥 가정법원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 내에서 판단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이 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이 부당 인출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인지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 법률 전문가에게 의견을 받아서 어떤 절차든 적절한 절차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상속예금을 인출할 때 주의사항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선 상속 개시 전 인출과 관련해서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 개시 전 인출한 예금의 경우 그 지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돼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15조 1항에 의하면 그 피상속인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해서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또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부모님의 병원비나 간병비를 지출하기 위해 인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증빙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지출 증빙을 남겨놓거나 가능하면 그 병원비 등은 부모님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거나 또 고령의 부모님을 위해 지출하는 생활비 등 비용도 그 부모님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지출 방법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시 고인의 자산보다 또 부채가 많아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야 할 상황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고인의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그 상속 채권을 변제받는 행위로서 법정 단순 승인으로 인정되어 자칫 잘못하면은 그 고인의 부채까지 모두 상속될 수 있으니까 금융재산 조회를 통해서 고인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검토한 후에 반드시 인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네, 오늘은 상속예금 처리에 관련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상속예금 부당 인출과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역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